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어 오늘도 스페셜 코너로 국민의힘 이 대선 후보 안상수 후보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자, 지금 일자리가 도무지 이 민간에서 일자리가 네. 사실상 창출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기업들 다수가 지금 한계 기업으로 내몰려가고 부채도 많고요. 네. 또 세계적으로 코로나 이후 또 경제 장기 불황도 심화되고 있고. 예. 그래서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흔히 말하지만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일정한 부분은 국가가 국가 예산으로 일자리를 창출해 가지고 네. 지금 문재인 식의 저런 일자리 4, 50만 원 주고 용돈 일자리 예, 그렇죠. 또 그 청년들 하나만한 알바 시키는 그런 일자리는 그 일자리라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안정된 일자리를 국가가 일정한 게 꼭 필요한 부분에 창출해서 그들에게 안정된 월급을 주고 예. 또 그들이 그 돈을 사용함으로써 경제가 순환하는 부분 우리 혁명이식이 강력하게 주장하는데요. 의원님은 지금 문가리가 220조를 들여가 한국형 뉴딜을 한다고 돈이 점점 늘어나가 220조가 되는데 근데 한국 뉴딜로 취업했다라는 젊은 사람들 본 적이 없어요. 그럼요. 자, 말장난이지, 예, 말장난. 의원님은 우리 혁명 21이 교육 분야나 또 노인 요양 분야나 예. 또 각종 장애인 같은 사회복지 분야 예. 또 코로나 대응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일자리를 국가가 창출해야 된다. 네. 안정적으로 네. 이제 지속될 수 있는 일자리를 그렇습니다. 주장하는데 의원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그 민간 부분의 일자리가 어렵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인데요. 우선 대기업은 성장은 하지만 고용 없는 성장이고 중소기업이 자꾸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물론 저는 일자리 도시를 만들어서 첨단 산업에 새로운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가겠다 하는 일은 있지만 그 역시 그렇게 한계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공동적으로 살아가는 사회에 상부상조하는 문화에서 도와주는 사람들한테 국가에서 페이를 한다 이런 개념이 될 수가 있죠. 우리가 둘의 정신 있지 않습니까? 둘의 정신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한가하게 이 민간 부분에서 서로 돕고 사는 쪽으로 가가지고는 이거는 그 우리나라 사회 형태가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소장님이 가끔 주장하시는 그런 내용이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요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 위드 코로나를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러나 준비 없이 가다가는 아주 재앙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또 내수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야 된다는 것은 확고한데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장비 또 우리 그렇죠 시설 그리고 그 가놓을 수 있는 그런 인력을 확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 같으면은 지금 이제 국가의 그 연수원 같은 데가 비대면 사회다 보니까 다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특별 병원 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장비를 또 거기다 들여놓는 거죠. 음압실이라든지 여러 가지는 의료 장비를 들여놓는데 이것도 아마 많이 모자랄 거예요. 이것을 빨리 생산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장비를 장착하고 그러면서 간호부대를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간호부대. 한 20만 명이라고 저는 주장을 했어요. 일단. 왜냐 전문의라든지 또 아주 수준 높은 간호사들은 가서 있으되 그렇지만 그냥 단순하게 가서 케어하는 일 정도는 2, 3주만 훈련 받아도 될 수가 있거든요. 요즘 다 대학 나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그런 그 역할을 주면서 또한 우리가 일자리를 주는 거죠. 일자리를 주면서 허되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가 양성 환자가 된 분들은 바로 이 그 특별 시설에다가 그 모셔놓고 치유를 시키고 그 다음에 확진자 물론 가야죠. 그러고선 또 노약자나 기저병 환자들은 특별 관리를 또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래놓고는 일반 우리 그 가게들에서는 이런 지금과 같은 그런 거리두기를 하지 말고 마스크 잘 쓰게 하고 또 열 체크 잘 하고 손 잘 닦고 이러면서 그 자유롭게 활동을 일단 하는 겁니다. 그러되 확진 환자가 가르는 것을 빨리빨리 해야 돼요. 저는 그것을 찾아가는 확진자, 지금 이제 확진자 수를 발표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도 있죠. 말이 안 됩니다. 아니 그거를 확인을 해야지 대책을 계속 세워나가는 것이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그렇죠. 상황에서 어떻게 그동안에는 이 사람들이 정치 방역을 하느라고 우리는 이제 이 숫자도 속였다. 조작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아마 사실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버스들 지금 관광 버스들 다 놀잖아요. 이런 버스들을 동원해서
찾아가는 확진자. 거리 곳곳에서 버스를 씌워놓고 움직이면서. 그렇죠. 찾아가는 그런 식으로 해서 확진자는 확진자대로 우리가 확실히 구별을 해서 관리를 하면서 하면 얼마든지 이것이 그 우리 경제와 함께하는 코로나 시대를 할 수 있다는 건데 무조건 그냥 자영업자 살리자고 그래놓고 또 이제 확진자 숫자도 확인한다고 그래놓고 나중에 연말이라도 뭐 확진자 수가 뭐 하루에 뭐 3, 4천 명, 4, 5천 명 가면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래서 그건 안 되고 미리 준비를 하면 된다. 그것이 또 일자리 창출도 된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요. 또 우리 평소에 주장하시는 우리 소장님 한번 쭉 말씀 주시면 제가 또 공부 좀 더 해가지고 가겠습니다. 이 학교에 네. 지금 사교육이 한국에 뭐 겉으로는 한 4, 50조, 실제로는 100조가 넘는 돈이 사교육에 낭비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이 빈부격차부터 시작해서 중산층의 가처분 소득을 줄여서 소비를 둔화시키는 원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애 있으면 한 명당 100만 원씩 들어가요. 예. 이게 저는 방과 후에 학교 교실을 그렇습니다.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이 과목별로 시험을 다 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정하게 합격한 사람들을 이 교육을 좀 시켜가지고 그렇습니다. 학교마다 투입해서 그 기존 그러니까 말하자면 방과 후 학교예요. 기존 교사들은 이제 일정한 시간이 되면 퇴근하고 그 사람들이 과목별로 가르쳐서 또 평가해서 점점 나아지도록 만들면서 거기서 한 30만 명을 채용하면 전국 방방 곳곳에 이 젊은 사람들이 일반 교사보다는 월급이 한 70% 정도 저렴하고 70% 저렴하지만은 그래도 그게 계약직으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걸로 만들면 사교육을 대처하면서 아주 뭐 가정들은 행편에 따라서 동사무소에서 쿠폰을 받아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공짜, 어떤 사람은 한 2, 3만 원, 어떤 사람은 한 4만 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부담을 아주 줄이면서 아주 대처할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학교 시설이 요즘 너무 좋거든요. 네네네. 그런 어떤 고용을 대량으로 좀 해서 그거 아주 좋은 방법이죠. 그러니까 양쪽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교육을 높이면서 사교육비는 줄이고 그러면서 또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건데 지금 뭐 웬만한 선생님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웬만한 분들이 다 대학교를 다 졸업했기 때문에 약간만 인스트럭션 하면은 얼마든지 아이들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가 있거든요. 뭐 그런 공공 부분의 일자리에 대해서 아주 저도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또 저 보면 지금 한국의 이 웬만한 중산층 이하의 대부분의 노인분들이 이제 나중에 치매가 들거나 뇌경색이 오거나 중풍이 오거나 이러면 요양병원에 가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돈을 한 4, 500씩 쓸 수 있는 사람들이면 그래도 1인이 돌보고 약간의 대우를 받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국가의 요양급여에 의해서 그야말로 뭐 조선족 중국인 이런 사람들이 한 명이 6명을 돌보는 데서 제대로 그냥 인간다운 처우를 받지 못하도록 불나면 전부 그냥 이렇게 이 화재에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 이번에 코로나 같은 경우에 거의 코호트 격리라 해서 집단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현대판 고려장이다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적어도 그분들이 인간다운 대접을 받으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이렇게 돕는 거. 일본이 고령화가 지속되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 개호 요원이라고 해가 일본 정부가 굉장히 많이 젊은 사람들을 채용해서 여기에 투입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되니까 지금 노인병들이 많은데 특히 치매 같은 경우는 아주 가족들을 다 정말 경제적으로 완전히 말려서 그야말로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가는데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천광역시장을 할 때 그런 치매 병원을 벌써 한 10여 년 전에 했으니까 굉장히 일찍 한 건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게 효자들이면은 3년이면 망하고 불효자라도 7년이면 망하는 거야. 왜냐하면 부모인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뭐 다 케어다 보면 자기 직장도 못 가고 경우에 따라서 뭐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이제 그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말씀 좋으신데, 그러니까 어차피 이 만약에 이 가정이 또 부모들을 모시다가 잘못되면 이것도 국가에서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사전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그런 그 요양할 수 있는 요원들을 잘 훈련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한테 국가에서 페이를 하고 그러면서 이분들을 케어한다면 그것도 역시 양수의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거다 해서 저도 전적으로 찬성을 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 그 이 유치원 경쟁이 치열하고요. 그럼 유치원 유아원들이 이제 상당히 영세화되고 제대로 된 게 없는데 국가가 그걸 또 이 아동 보육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또 실제 개인적으로는 몇십만 원씩 더 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가 지원이 가격을 더 올려버린 격이 됐는데 그래서 이게 모든 초등학교나 이런 데다가 이 정부가 이 공립 어린이집이라든지 또 공립
그 유치원 예. 또 기존에 사설 유치원을 하시는 분들한테 국가가 정당한 가격을 쳐서 그걸 또 사드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도 또 수많은 사실은 그 유아원이나 예. 어린이집, 예. 그 유치원. 왜냐하면 여기에 사람들이 적어가지고 거기 일하는 사람은 박봉에 그래서 애들을 학대하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도 사실은 질 높여서 그래서 주부들도 일을 할 수 있게 예. 이렇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 그것도 같아요. 아주 좋은 대안이시고요. 그 아주 뭐 여러 가지로 그런 좋은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일자리라는 게 결국은 이제 어쨌든 하나의 인간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대접을 받고 생활을 할 만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국가에서 그런 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그냥 돈 살포고 이런 거랑 차원이 다르죠. 아까 모두의 말씀하신 대로 그냥 뭐 4-50만 원씩 무슨 종이 줍기나 하고 무슨 뭐 어디 의미 가서 없는 일이에요. 전기 불 끄는 거나 하라 그런 거는 뭐 아무런 그야말로 생산성도 없고 그래서 좋은 대안이시고요. 뭐 기왕에 뵀으니 제가 한 가지만 더 요즘에 이제 포탈 요 최근에 뭐 실제로 카카오 문제가 그 부상이 돼서 이제 국회에서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이제 심각한 어떤 대안이 마련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뭐 소장님이 평소에 주장을 하십니다만 간단하게 또 말씀 주시면 저도 제 견해를 좀 말씀 그래서 주시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런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플랫폼 비즈니스라 해가지고 처음에 뭐 한 수백억 넣어서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공유 경제라고 미화하면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소속되지 않은 깅 노동자 이런 표현을 쓰면서 그래서 말은 좋은데 이것이 사실상 택시에도 적용돼서 택시 기사들이 난리가 나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뭐 카카오가 인하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다음에 그전에는 타다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이 플랫폼을 만들어가 어플 경제를 가지고 이 쿠팡이라든지 지금 또 다양한 형태의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배달 음식 또 온라인 비즈니스 심지어 네이버 같은 경우는 복덕방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그 포탈 사업이나 이런 그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돈을 좀 빌려와 가지고 IT 하는 애들이 그걸 투자해가 처음에는 혜택을 좀 주는 듯이 하다가 무료로 주는 시장을 거예요. 갖다가 이제 장악하고 나면 독점으로 장악하고 나면 엄청난 그 폭리를. 수익을 이 자영업자나 또 그 밑에 속해 있는 이 깅 노동자들 배달 노동자들한테 착취를 하는 택시 노동자들한테 착취를 하는 이런 형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미국에서도 지금 난리가 났고 중국에서는 아예 없애버리고 직고용을 하라고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이 플랫폼 비즈니스의 폐해를 한국 사회에서는 이게 마치 4차 산업 혁명, IT 이 기술의 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거라고 하는데 소수가 떼돈을 벌고 다수가 거기에 소속되어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런 것이 이게 옳은 것인가? 의원님 좀 생각을 해보시죠. 아니 절대로 안 되죠. 그 사실은 제 동생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6남매 중에 제가 장남인데 동생 중에 하나가 조그만 펜션이라는 걸 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전부 다 이제 그 네이버에 광고가 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 한 30% 갖다 주는 거야. 30% 가까이. 펜션, 모텔, 호텔도 그때 작은 데는 못 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결국 이제 중소 상인들 뜯어먹거나 뭐 이런 꼴인데 이것도 그래서 이것을 대안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저는 공공 앱을 공공 뭐 지자체 플랫폼 단체, 자체를 공공에서 해가지고 그건 뭐 오히려 운영비나 이런 거를 그냥 정부 예산으로 하더라도 왜냐하면 국민들이 다 사용을 하는 거니까 아주 저렴하게 그 이용료를 받거나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예를 들어서 그 식당가 같으면은 식당가는 별도로 또 그럼 그 구역 안에 있는 그 식당에 그 관련되는 앱을 또 만들어 가지고 하고 여러 가지 맞춤형으로 해 나가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건 뭐 소장님 말씀대로 기술도 아니에요 이제. 기술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기술을 뭐 한다고 해서 뭐 아직 우주 달나라하고 이런 기술을 우리가 개발을 해야지 뭐 여기서 그거까지 무슨 그걸 기술이라고 애들 웬만한 애들이면 다 다니면서 스스로 다 앱 만들 쓰고 이런 세상에서 이것도 벌써 일종의 카르텔이야. 정치권 정부하고 이 업자하고 해가지고 시장 진입을 막고 독점 특혜를 누리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 국민들이 가장 소망으로 그건 또 그렇다고 해서 개인이 아무리 불만이 있어도 당장 그거 안 들어가면 장사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이거는 그런 거를 정부나 정치권에서 풀어줘야죠. 저는
이번에 대통령이 되면 예. 그런 것을 그렇게 구현하면서 지금 이번에도 공약으로도 좀 내려고 꼭좀 합니다. 내주십시오. 예. 예. 이미 공약으로 냈습니다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랍니다. 해보고 그거 내가 볼 때는 우리 황 소장님도 의견을 내고 그랬는데 내가 그 공약 쓴다고 그러니까 좋다고 그랬다고 나 한번 얘기할게. 그거 얼마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그건 저는 왜 예. 그런가 하면 예. 이게 정치가 다수의 약한 국민을 예. 위해서 보듬어 주는 거지 강한 예. 사람은 잘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강한 사람이 이 약한 사람들이 이 자영업이나 스스로 살아가는 분야에 뛰들어서 예. 어플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예속시킨 다음에 예. 그 다음에 그들을 착취해서 식당 같은 경우에도 25% 30%가 나간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광고비나 예. 거기에 참여비로.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국가적으로 상당히 시정시키고 예. 또 온라인에서는 참 희한해요. 오프라인에서는 재벌들의 독점 부분이나 이런 걸 중소기업 보유업종으로 해서 문어발식 사업을 못하게 하는데 근데 한국에는 좌파가 예. 온라인 재벌들 카카오나 뭐 그렇지. 네이버나 이런 예, 온라인 좌파야. 재벌들 게임 회사나 이런 것들이 예. 온라인에서는 독점을 하는 거를 예. 이때까지 방치하다가 요즘 쇼를 좀 하는데 이게 쇼거든요. 쇼지. 예, 그런데 이런 지금 벌써 부분들을 얘기가 쑥 들어가 버렸어. 예, 얘기가. 그러니까요. 자, 이런 쇼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건강한 보수가 이제 다수의 서민들을 위해서 대안을 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정치인들이 이걸 마치 4차 산업혁명을 막는 것처럼 이렇게 웃기는 말장난을 하고 있어요. 적어도 하여간 예. 현재 플랫폼에서 하고 있는 요 정도는 예. 뭐 특별한 기술도 아니고 따라서 공공 부분에서 해가지고 일단 사용을 많은 국민들한테 하도록 하고 혹시 그 사람들이 특별히 개발해야 될 분야가 있다 그러면 그쪽은 좀 풀어놔주고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 해봐라 이렇게 하면 되는 예. 것이지. 사실 우리가 지금 저 생활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핸드폰 가격 빠져나가는 거. 그다음에 이거 포탈 이렇게 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일종의 뭐 커미션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 이렇게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뭐 한 3-40% 될 거예요. 생활비에서 굉장히 많이 차지하죠. 그러니까 노예야 노예. 예, 그래서 앞으로 월급이나 이런 것들이 인상되기보다는 오히려 점진적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속에서 이 그렇습니다. 생활비나 예. 그 사람의 소득을 예. 이렇게 생활비를 줄여주고 소득을 늘려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님 이 부분을 아주 강하게 예, 이번 예. 대선에서 좀 예. 어필을 해주기 바랍니다. 제가 우선 문제 제기하면 아마 상당히 공감대가 될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기 때문에 제가 당장 모레도 대선 토론회가 있는데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하여간 뭐 이렇게 저희한테 이렇게 아주 자세한 정보나 어떤 대안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이제 국민의힘이 현재 8명이 뛰고 있는데 10월 8일 날 소위 4강이 결정이 되는데 사실은 이게 여론조사를 6일 날 7일 날 해서 하는데 우리 대의원들이 한 40만 명 되는데 그분들은 뭐 전수조사가 되고 모두 전화가 갈 겁니다. 대의원님들한테. 그래서 그것을 30%또 일반 여론조사 가끔 언론에 나는 그런 일반 여론조사를 해서 거의 70% 해가지고 합산을 해서 나오는데 뭐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지금 우리 우파의 대선 승리를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나왔을 때도 제가 한번 최종 후보로 나가서 당의 어떤 그 경선 과정이 그 갈등이 있었을 때도 제가 잘 이렇게 화해시키고 조정하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로도 되고 대통령이 당선되기 예가 있습니다. 저는 마음을 비우고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사람이 아니고 또 당에서도 여러 가지 제가 26년 당 생활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후보들 간에 문제가 있든지 또 대외 어떤 환경과의 문제가 있을 때도 갈등을 조정하고 또한 좋은 방향을 내세워서 우리 우파 쪽에서 문재인 반대파에서 반드시 혹시 이재명이 되면 뭐 일도 아닌데 이재명이 뭐 저거 조금 있으면 다 꺼질 거예요. 그럼 뭐 세상에 이렇게 잘못하고 대통령이 되려는 게 우스운데 그야말로 경제를 이기는 대통령이 없다, 선거가 없다 이래서 이길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저희들 같은 사람들이 꼭 4강에 들어가야 어떤 판을 잘 만들 수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동조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지를 좀 부탁을 좀 소장님 앞에서 좀 부탁을 해야 되겠네요. 당연히 하시고요. 지금 국민의힘당이 제가 가장 아쉬운 거는
굉장히 개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예. 기존의 수구 기득권의 형태를 벗어나서 과감한 주거 문제나 취업 문제 또 그리고 독점 자본의 횡포 문제 예. 등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예. 이런 것들을 누군가 해서 예. 그것이 자극이 돼가 매기 역할을 해서 당 전체 분위기가 가야 되는데 그런 토론이 되지 못하고 예. 굉장히 진부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 이 서민들의 삶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면서 이 국민의힘 대의원이나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좀 해주십사 이런 걸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